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재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8일간 중국에서는 양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글로벌 이슈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프로그램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돼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함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분이 함께하실 예정인데 김덕호 대표님 함께하실 예정이고 임상현, 임찬우 전문위원 그리고 윤정식 부장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4분과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함께 즐기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가운데 어제 반도체 중심으로 올랐던 우리 지수는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23% 하락한 2,74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0.15% 하락하면서 910포인트 선에서 출발 예상가가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좀 켜내고 있기 때문에 출발하고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역시나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0.69% 하락한 72,400원의 현재 예상 체결 지수 형성이 되고 있고요. 2위인 LG에너지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43만 7천 원 현재 예상 체결 지수 만들어져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더 하락폭이 큽니다. 0.78% 하락한 12만 8천 원 선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45% 하락한 현재 300원 전일 대비 300원 빠진 65,80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라주네요. 0.77% 상승한 32만 8천 원 선에서 예상 체결 지수, 예상 체결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0.13%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78만 8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다르게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0.10% 하락 출발 예상되고 9만 6,500원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 6위부터 10위 중에서는 가장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1%대 하락하면서 55만 2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현대차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7,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0.54%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54만 8천 원 선에서 예상 체결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나아야 될 텐데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04% 상승한 채로 현재 68,300원 선에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엔과 LNF 모두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39만 2,500원 그리고 LNF는 20만 4천 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볼까요?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두 종목 모두 0%대 지금 0.10%, 0.53%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10만 1,500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7만 5,200원 선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인데요. 천보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지금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먼저 보시면 0.64%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700원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7,900원 선의 현재가가 예상 체결 지수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달리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95,300원 선 현재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도 현재 0.00%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첨보만 좀 인상적인데 0.31% 상승 출발 준비하면서 전일 대비 900원 오른 29만 3,300원 선에서 출발선에 서는 모습입니다. CJ ENM도 0.23% 하락하면서 13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일에 특징주로 꼽혔던 종목들에 대한 예상 체결 종목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타지오인데요. 전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판타지오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78% 상승한 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판타지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120억 원어치 규모의 드라마 제작 계약 체결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징주로 꼽혔던 넥슨 GT인데요. 넥슨 GT와 넥게임즈 모두 다 특징주로 꼽히는 종목들이죠. 김정주 창업주 별세 속에서 넥슨 지배구조 변화와 그리고 매각 기대감이 지속되는 등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예상 체결 수량 현재 예상 체결 종목 그 가격은 24,000원 선에서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0.63%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이죠. 이지트로닉스입니다. 현대차, 기아, 전동화 체제 가속화 소식 등의 전기차 테마 상승 속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대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현재 파란불을 켜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7,800원 선에서 출발 예상가 체결이 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치아 치료 테마 상승 속에 지난해 4분기 호실적과 저평가 분석 등의 급등한 종목인데요.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5,000원 선에 예상 체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일 대비 0.1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인데요. 이중 면역 항체가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에 급등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속에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전일 대비 0.83% 상승한 33,3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네트입니다. 한네트는 러시아 제재에 따른 중국 디지털 위안화 확대 가능성에 디지털 화폐 테마가 급등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60% 하락한 9,920원에 현재 예상 체결가 체결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시간 외 상승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대응이 좀 어려우셨을 분들을 위해서 예상 체결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인데요. 한 매체에서 부동산 플랫폼 스타트업 직방이 3천억 원 규모의 IPO를 추진할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장이 마감된 이후에 움직인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10.93% 상승한 채로 5,480원에 현재 예상 체결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직방과 관련된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해당 이슈로 어제 움직였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NK 바이오입니다. LNK 바이오는 호주 식품의약안정처로부터 당사 척추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시가 나면서 상승한 종목입니다. 12.46% 상승하면서 1,2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상장한 지 7일 정도 되는 신규 상장주인데요. 관련돼서도 직방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장 이후에 움직인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장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내리면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매매 시그널을 잡아주실 개장 상황 만나주실 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덕호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기쁘게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파란불을 켜고 시작을 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컸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 같은데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조금 다수 유출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제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폭을 높여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락폭들도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증시, 유럽 증시를 포함해서 이번 유엔에 대해서의 어떤 러시아 제재 관련된 부분들의 법안이 가결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던 어떤 매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업종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항공주들 그리고 호텔주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관광 상품과 그리고 어떤 운송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포지션들을 축소를 하다 보니 특히 이제 리오프닝이 제기가 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피치를 비롯해서 무디스와 같은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 국가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조정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금융주들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직접적인 투자 혹은 채권을 비롯한 간접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주가 상승폭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주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달 동안의 흐름세들을 보시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비했을 때 오히려 금리주들이 저평가를 갖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입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조금 미리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리화나 관련 섹터가 조금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별로의 어떤 이슈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승을 조금 섹터별로 보시기보다는 단일 종목에 의한 어떤 상승 장세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에 의한 어떤 그 종목 선별을 하실 때는 실적 중심의 공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동지수가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흔히 곱버스라고 하는 상품이 이제 1%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장세에서는 외국인들의 과감한 매수세보다는 조금 매도세 혹은 어떤 콜옵션이나 풀옵션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옵션 위주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일 대비해서 매매량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다. 특히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공매도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과열이 나타났던 종목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상승을 많이 했던 비료주, 사료주, 그리고 음식물 관련된 종목들은 접근을 하실 때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포트폴리오 대비 과다한 비중을 담으시기보다는 조금 분산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루브라 가치가 굉장히 폭락을 하게 되면서 안전자산, 즉 달러화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FOMC에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겨냥한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매파적 발언을 굉장히 많이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증시는 조금 안정세를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서의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매파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롬 파월 의장이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0.25%포인트만 올리겠다라고 확정하기는 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연장전이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 이벤트에서 조금 다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종목 자체를 선별하실 때 단기적 이슈에 집중을 하시기보다 장기적인 어떤 종목 선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오히려 이런 단기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고 그동안 사지 못했던 비쌌던 종목들, 내가 마음에 담았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특가 세일의 기회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특가 세일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보고 계시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증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고 있지만은 상승하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 비철금속 그리고 관광업체, 사료, 조선, 해운 즉 어떤 육계주, 즉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반사적 수혜가 강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종목의 섹터 종목의 하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면은 반도체 관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승 탄력이 나타났다가 다시 코스피 200이 또 매도세로 돌아서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중심의 섹터보다는 성장주 중심의 섹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기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가치주 섹터 중심의 선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주 접근을 하실 때 실제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특히 순이익 면에서의 개선세가 굉장히 강하게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종목의 선별을 하실 때 과거 실적과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실적을 유관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10만 전자라는 어떤 그 몸값의 타이틀들을 기대하다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 아쉬움을 좀 많이 나타내는 종목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번 반도체 가격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업체들의 가장 큰 타격점 중 한 가지는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의 어떤 특수가스, 즉 어떤 아르곤 가스를 비롯해서 이런 에칭 관련돼 있는 가스들을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데 제한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비중이 더해져 있고요. 여기에 또 에너지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실제 매출을 잡았을 때 운송료에 대한 부분들, 운임료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담겼을 때는 순이익면이 하회할 수 있다는 부분들 한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섹터 중 하나는 원전 섹터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유가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글로벌 IB들 그리고 투자은행 그리고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유가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가 가격은 최대 18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맹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즉 어떤 유가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과를 봤던 정유주들, 즉 레깅 효과라고 하죠. 실제로 계약을 해서 유가 부분들이 상품이 들어왔을 때 비했을 때 오히려 과거 계약했던 시점이 훨씬 저렴하다 보니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정유주, 에너지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의 어떤 그 가격의 조정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가 부분들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진행했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 친환경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약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TF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 ETF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유가 부분들이 너무 고점 부담이 되다 보니 유가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 오히려 석탄 에너지 이런 부분들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여기 또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증했다는 부분들 함께 고려하시면은 오히려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꾸준히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부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단기적인 하락 자체에 대한 이슈들보다는 오히려 종목 분산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증시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섹터 선별을 하실 때 오늘 상승하는 섹터들은 유독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개별 종목에 따른 이슈 그리고 어떤 단기적인 공매도 세력들의 유입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올해 연말까지 즉 미국의 정상적인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연계가 되는 섹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바로 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인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또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바로 개장 상황 브리핑 해주시죠. 예. 오른쪽에 이제 보시고 계신 것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군을 위주로 바꾸면은 이제 판타지오가 이제 제일 대표죠. 판타지오 부분들은 엔터테인먼트 테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좀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쪽과 비슷한 종목군 중에서 이제 차트 우량주를 잘 보셔야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키스타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키스타라는 종목의 어떤 흐름들이 일단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쌍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 이걸 이제 돌파와 안착 그리고 이제 상승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운봉의 형태, 오늘 운봉을 감싸는 형태의 흐름들을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후발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퀴스트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거래량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알루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루크라는 종목이 또 이제 견조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21선 이격이 좀 몰리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은 약간 약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알루코나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많은 이제 PJ 메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알루미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후발주 부분들을 약간 이제 고르셔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알루미늄 부분들은 이제 2차 전지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쪽하고 연결이 된 종목군들이 조금 아무래도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사마 알루미늄,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그다음에 DI 동일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박스권을 3만 원을 돌파 안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장중 조정이 있으면은 현재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조일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다시 한번 시세가 크게 가려고 좀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보통 시세라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계단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2단으로 올라가서 안정이 되는 경우이고 3단으로 이제 슈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해당이 되면 이것도 이제 계단식이죠. 근데 그 주기의 또 부분들이 예외 없이 어김없이 20일 주기 사이클에 어떤 흐름하고 거의 일치.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이나 2일이나 5차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승과 조정 네, 세 번째 돌파 시도. 여기서 보면은 20일 대기 하루 이틀 전에 양식자 도중이 나오면서 갭상승의 운봉, 그 다음에 슈팅. 이걸 3일을 하나로 현재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조정, 그러니까 3일을 하나로 보더라도 3파동에 해당이 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현재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일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군제 경남 스틸이 제피입니다. 연속 3일 양봉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흐름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NI 스틸도 올라주고 있고 현재 TCC 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이격 과다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현재 문배철강, 그 다음에 NI 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문배철강하고 현재 NIS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삼각수렴 형태를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은 계단식으로 상승이 하기 때문에 한 달마다 새로운 그 상승이다. 한번 크게 튀어주면은 여기서는 삼각수렴형으로 보이고 이런 등락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번 허탕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돌파하실 때 우리가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후발주 부분들은 문배철강, NISTL 잠깐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현재 창투사가 형성이 되네요. 창투사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올라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랫동안 이 박스권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탈피를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주는 아니지만은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4개월 주기, 2년 주기 사이클 이번에 이런 복잡한 삼각수렴형의 어떤 흐름들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갭상승 시가 아래꼬리 공략들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의 흐름들은 61선이 있고 61선이 데드크루스 나오고 다시 한번 골든크루스가 나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약간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창투사 쪽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오늘 상승하는 부분들이 스톤 브릿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창투사 부분들도 현재 두나무 관련된 부분들도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먼저 올라가지고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해운주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랭크가 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흥하해운이 올라줬는데 역시 대장주 부분들은 HMM 그다음에 펜오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좋아 보이고요. 현재 HMM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접어주는 부분들. 제가 항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상승 추세다. 한데 내가 언제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이야기했죠. 딱 단기 고점에서 5일 급락이 나오면은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5일이잖아요. 그렇죠? 물줄의 마디. 그다음에 상승의 출발들은 항상 뭐라고요? 상승 삿바형. 상승 삿바 형태 좀 모르신다면은 오른쪽에 그거 보면은 몸통과 현재 윗꼬리가 1대1인 어떤 비율의 어떤 캔들. 이게 출발 캔들에 해당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펜오션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익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조정 하루 이틀이 나와주면은 현재 공략을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제약바이오주 쪽의 흐름들이 좀 대표주네요. 자, 화일약품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형성이 좀 돼주고 있는데 화일약품의 차트의 예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는 21선 돌파 안착, 그 다음에 61선 돌파 안착, 그러면서 현재 이게 정비를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돌파를 했을 때가 진짜 돌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에 세 번째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 비슷한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인데. 해당되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콜데온으로 알고 있는 잘 알려진 대온제약도
현재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세 번째 돌파 시도. 그러니까 저희 항시 이야기했죠.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이제 상승해주기 세 번째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화일약품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서울경제TV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어서 서울경제TV 임찬우 전문가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현재 대부분 파란불을 좀 켜내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종목들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최근 거래량이 나오고 지수가 조금 살아나면서 많은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915포인트를 돌파를 오늘 할 줄 알았는데 나스닥 시장이랑 나스닥 시장이 조금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일단은 조금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저는 다음 주에는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 2780포인트만 어떻게 돌파를 해주냐 이 부분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시장 다시 상승세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첫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전력은 국내 전력공사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등 다양한 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종속 회사들이 원자력 발전 사업과 화력 발전 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무겁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전 이슈가 될 때 그때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PBR도 0.3이어서 조금 매력적이긴 하지만 ROE 전체가 조금 4년 동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은 현재 적정 주가에 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원전 이슈가 한 번 더 돌았을 때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영업이익도 조금 적자이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원자재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절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의 이슈가 다시 한번 돈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돌고도 결국 원전을 다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또 원전 탈원전 하다가도 결국 원전의 지금 이용 추이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은 조금 줄이겠지만 그래도 원전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 이때도 원전의 이슈가 돌면서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전기료의 상승도 있었고 그런 이슈가 돌면서 한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지금 하락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쌍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걸 인해서 지금 22,000원 부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다. 지금 현재 24,000원 적정 주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원전이나 발전소에 대한 이슈만 조금 더 돌아준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지금 가벼운 다른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꼭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도 원전 관련 종목을 조금 갖고 왔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조금 갖고 왔습니다. 서전기전은 고저압 수배전 전반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동 제어반과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수배전 사업에서는 준전기 사업의 이제 전원력 전기 전력기기를 이제 산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조금 장점이 게 초고압 직류에 대한 그쪽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면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 세계가 작년에 5년 전이죠. 5년 전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많이 이제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동사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품 개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SF6 가스를 이제 어느 정도 줄이는 친환경 배전분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완료하였고, 최근에 이제 나로호에도 부품을 납품을 했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15년도에 녹색 기술 제품을 인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회사이다라는 면은 조금 부각이 되고 있고 ESG에 대한 영역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싶게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배전반에 이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수배전의 이제 자동 제어반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탈자식 어댑터를 이제 하고 있고, 배합반 전반의 이제 기술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방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5년 뒤에는 이제 전기차가 아마 거리에서 많이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지금은 많이 못 간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도 이슈가 되고 있고 폐배터리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기 시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된다. 그걸 통해서 무조건 배전이나 이런 큰 배전 시스템이 구축이 잘 돼 있는 이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전에서 강한 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배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계속 관심 있게 원전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표를 보시면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송배전 이쪽 시설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매기 추가적인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발전소에 대해서 만약에 이슈가 돈다 했을 때 아마 추가적인 계속 이슈가 되는 배전 대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차트는 최근에 이슈가 들면서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동반되고 원전 이슈만 추가적으로 같이 돈다고 했을 때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전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많이 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수급이나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해결되고 다시 한번 거래량만 동반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면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덴티움은 일단 중국의 이슈와 러시아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강하게 한번 움직였는데요. 일단 주력 이 회사의 이제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제품을 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치과용 의료기기나 생체 재료를 만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임플란트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고 러시아에 이슈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되냐라고 갖고 왔던 이유는 일단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서만 이제 530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러시아에서도 한 100억 정도에 대한 매출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쪽 시장에서는 호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국에 일단 새로운 1도시 쪽이죠. 1도시 쪽에서 이제 신규 개원하는 치과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패키지로 연결해서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장비를 이제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과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이쪽 회사의 장비나 임플란트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러시아발 노이즈가 조금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 제품이 그래도 이슈가 되었던 거는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달러나 이런 부분 그 러시아 가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러시아 증시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달러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료용품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제약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라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기 설정으로도 조금 봐주시면 추가적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슈도 계속 들어왔고 기타 지역의 다른 3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쪽에선 대장주였지만 이번에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지금은 시장에 외면받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을 그래서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매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가 매출은 계속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전쟁의 우려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면요. 일단은 오늘 조금 조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너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위약의 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74,000원 부분만 잘 지지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슈를 동반하고 나서 매물대를 소화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전에 일단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갔지만 추가적으로 74,000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만 잘 지지하고 반등만 나와준다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한번 테마가 돌았고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시면서 덴티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력과 서전기전 그리고 덴티움까지 다양한 종목들 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임찬우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 이어집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장 시작 이후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인데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과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시장을 기대했던 요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르고 빠지고를 좀 반복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상승률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상승할 때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들도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 빠졌어도 그래도 분위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소폭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락이 좀 더 커지는 이 시장의 기대와는 좀 반대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사실은 전일이나 전전일 최근의 시장보다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미국 시장에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있는 이 두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시장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권 상단에 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하락을 해서 2,715인데요. 하락하기 전에 2,700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2,800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가격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죠. 여기서는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이 외국인과 기관, 전일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 모두 장 초반, 외국인 특히 한 1,500억 정도 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반 이상의 물량을 쏟아내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전자 쪽 이 섹터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로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특정 섹터들, 운수 창고, 전기, 가스 이쪽으로만 이 일부 수급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약세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특별히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특징적인 종목이나 이슈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은 KB금융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KB금융도 그렇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까지 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비슷한 차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 중반 정도까지는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KB금융도 약 한 20% 가까운 그런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사실은 깨지진 않았습니다. 4대 금융지주 모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였죠. 시장은 안 도와지만 은행주들은 이 금리 인상이 좀 천천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은행주의 투심에는 좀 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 그리고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차익 실현을 좀 강하게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좀 겹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은행주가 실적이 좋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나, 이 시장이 예상치보다 좀 더 좋아지느냐, 배당이 좀 더 좋아지느냐,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은 물음표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하단은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이렇게 지금 57,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밑으로 많이 깨질 만큼 안 좋지는 않거든요. 다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확실히 좀 높다라는 말씀을 은행주들 중심으로 좀 드리겠고요. 이 최근에 올라가는 섹터들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선별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다음 특징주 혹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이 KB금융 은행주와는 좀 반대로 이 HMM, 해운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HMM 같은 경우는 오늘 7.9% 정도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굉장히 좋은 이 주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해운주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크아웃 논란, 그리고 유가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피크아웃 논란은 이 물류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데 이 물류 대란은 21년도에 피크아웃이 굉장히 높았고 22년도는 상당히 좀 빠르게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21년도가 가장 좋다. 이 물류 대란도 해소가 되면 운임이 떨어질 것이고 유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해운주에는 좋지 않다라는 게 이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이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를 높게 잡은 증권사는 부합을 했고요. 컨센서스를 조금 낮게 잡으면 이 일을 넘어서는, 전체적으로는 모든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호실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주와 유럽의 항만 적체가 장기화가 되면서 여기 있는 물량들만 해소를 해도 상반기는 넘어가거든요. 무조건 하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해운주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2월부터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러시아 노선 운행 이런 부분들도 이 이슈가 되면서 해운주들 전체적으로는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이다라는 굉장히 좋은 이유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좋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충분히 관심 있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과 그리고 HMM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의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직후 38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여전히 파란불을 켜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